독자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의 대명사, 짬밥. 하지만 만약 그 짬밥을 만드는 취사병의 손이 사실은 세계 최정상의 요리를 만들어내던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손이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는 가장 형편없는 재료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맛을 창조해내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라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지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견을 잠재우는 한 편의 맛있는 드라마. 부디 그의 첫 요리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함께 맛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백두산 부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지자 굶주린 병사들이 좀비처럼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식사를 향한 기대감 대신 체념과 불만만이 가득했다. 그날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 하지만 식판 위에 배식된 것은 멀건 국물 위에 기름 덩어리와 정체불명의 비계 몇 조각만이 둥둥 떠다니는 붉은색의 국물일 뿐이었다. 밥은 질어서 떡이 되어 있었고 반찬이라고 나온 콩나물 무침은 삶은 콩나물에 소금 몇 알을 뿌려놓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곳 병사들 사이에서 이 부대의 식사는 짬밥이 아닌 꿀꿀이죽으로 불렸다. 아, 진짜 이게 밥이냐 꿀꿀이죽이지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이거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최일구 상병이 식판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그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동조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이어야 할 식사 시간은 매일같이 고역의 시간이었다. 그 모든 불평과 소란의 중심에 이 식당의 책임자인 박종구 하사가 있었다. 그는 뚱뚱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을 한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남자였다. 그는 병사들의 불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식당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부대의 밥이 왜 맛이 없는지를. 그 이유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업 수완에 남몰래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에 보급되는 신선한 돼지고기와 좋은 식재료들을 매일같이 빼돌려 근처의 식당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가장 싸구려 해 질 나쁜 재료들로 흉내만 낸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병사들은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주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늘 새로 전입 온 신병 하나가 묵묵히 감자를 깎고 있었다. 이등병 강민준. 그는 다른 신병들처럼 어리바리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느리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감자 껍질을 얇게 벗겨내고 있었다. 박종구 하사는 그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그 조용함과 신중함을 나약함과 무능함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야, 신병! 박하사가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다. 니요, 그렇게 꾸물거려서 내일 아침까지 그 감자 다 깔 수 있겠어. 손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 사회에서는 대체 뭘 해먹고 살았냐. 그의 조롱에 주방의 다른 취사병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들어 박하사를 한번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손에 들린 감자에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다른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몇 달 전 프랑스 파리 르 생튀에르 별 3개의 미슐랭 마크가 레스토랑의 명예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곳의 주방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들과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인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단 한 사람, 셰프강, 바로 강민준이었다. 소스 온도 0.5도 높아 당장 다시 만들어. 플레이팅 D밀리미터 오른쪽으로 내 음식에 오차는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 하나에 수십 명의 엘리트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주방의 폭군이었고 동시에 신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현재 대한민국의 최전방 부대 취사실 강민주는 파리의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듯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감자 껍질을 깎아나갔다. 그에게 이 군대라는 곳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가장 혹독한 수행의 공간이었다. 저녁 배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모두 떠나간 식당 박종구 하사는 그날도 빼돌린 식재료들을 커다란 자루에 담아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강이병. 그가 민준을 불렀다. 네요, 오늘 밤새 저기 있는 감자 다 깎아놓고 주방 청소 완벽하게 해놔.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검사할 테니까. 알았어. 그는 산더미 같은 감자 더미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그리고는 민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식당 안에는 이제 민준 홀로 남았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싹이 나고 쭈글쭈글한 감자들과 형편없는 식재료들, 그리고 기름때로 더러워진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치마를 다시 고쳐맸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체념과 피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전문가의 눈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에게 이 주방은 더 이상 군대의 취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맛을 창조해내야만 하는 그의 새로운,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전쟁터였다. 그의 손에 낡은 감자칼이 쥐어졌다. 그리고 기적의 서막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박종구 하사가 떠나고 거대한 취사장 안에는 강민준 이병 홀로 남았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흙 묻은 감자들이 마치 그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군 생활을 상징하는 듯 놓여 있었다. 다른 신병이었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량 앞에서 절망하거나 혹은 대충 요령을 피울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주는 달랐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낡고 무딘 감자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기계처럼 정교하게 감자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1g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장인의 완벽주의가 깃들어 있었다. 감자 껍질은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져 나갔다. 그의 주변에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깨끗하게 손질된 감자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밤을 꼬박 세웠다. 동이틀 무렵 그는 산더미 같던 감자들을 모두 손질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몇 개의 감자를 집어들고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돌려 깎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평범했던 감자들이 마치 럭비공처럼 7개의 완벽한 면을 가진 투르네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 요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고난도의 칼질 기술이었다. 어이, 신병, 너 지금 뭐 하냐? 감자로 조각이라도 하냐? 아침 근무를 위해 일찍 주방에 들어온 다른 취사병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 중에 무슨 짓을 했댔는지 깨달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남은 감자들을 아주 정교하고 일정한 0.5cm 크기의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으로 썰어놓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고 박종구 하사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밤새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과 산더미 같은 감자들이 모두 손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그는 칭찬 대신 새로운 트집거리를 찾아냈다. 이 새끼 아주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했네. 감자를 무슨 장난감처럼 썰어놨어. 오늘 점심은 감자국이다. 네가 어제 썰어놓은 그 감자들로 직접 끓여봐.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는 민준에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맛없는 군대 음식의 대명사인 감자국을 끓이라는 임무를 던져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거대한 국솥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마법이 시작되었다. 보통의 취사병들은 그저 솥에 물을 붓고 감자와 멸치가루 그리고 국간장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끓이기만 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먼저 어젯밤
자신이 깎아놓았던 감자 껍질과 양파 껍질 그리고 당근 쪼가리들을 모아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도 쓰지 않고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로 아주 맑고 깊은 맛의 채소 육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그는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기 시작했다. 재료의 단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프랑스 요리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었다. 마침내 그는 맑게 걸러낸 채소 육수에 볶은 채소와 감자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을 했다. 그는 군대에서 보급되는 짜고 거친 국간장 대신 아주 소량의 소금과 그가 주방 구석에서 발견한 설탕 한 꼬집, 그리고 맛의 균형을 잡기 위한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주방에서 단련된 그의 모든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점심 배식 시간이 되었다. 그날의 메뉴는 평소와 똑같은 감자국이었다. 병사들은 여느 때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이 자신의 식판에 멀건 감자국을 받아갔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조용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떠올랐다. 최일구 상병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감자국 맞아? 왜 이렇게 맛있지? 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이야. 국물이 이상하게 아주 깊은 맛이 나는데 그냥 감자랑 물만 넣고 끓인 그런 맛이 아니야. 맞아, 뭔가 아주 깔끔하고 시원해. 평소에 먹던 그 텁텁한 짬밥 국물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군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없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워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대체 누가 요리를 한 거지? 그들은 배식구 너머의 주방을 훔쳐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묵묵히 거대한 국솥을 닦고 있는 신병 강민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감자 한 알이 던져졌다. 그리고 군대 최악의 식당이라는 고요했던 호수 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끓인 감자국의 기적은 단 하루 만에 부대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병사들은 식사 시간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여전히 박종구 하사가 만든 맛없는 꿀꿀이죽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하사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이 신병의 주제넘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서 요리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렸다. 내 놈이
요리 좀 하는 척하니까 애들이 쓸데없는 기대를 하잖아. 그는 민준에게 취사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일만 골라서 시켰다. 기름때로 꽉 막힌 배수구를 뚫게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게 하는 일들. 그는 민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늘은 스스로 재능 있는 자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듯했다.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그날 저녁 박종구 하사는 여느 때처럼 부대에 보급된 삼겹살 중 가장 좋은 부위를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는 부대 근처에 자신과 거래하는 허름한 식당을 찾아갔다. 형님, 오늘 물건 아주 좋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고기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공짜 술과 고기를 얻어먹었다. 그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삼겹살이 사실은 그의 부대원들의 식판 위에 올라갔어야 할 바로 그 고기였다. 그는 그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사업 수완을 자축했다. 그리고 그의 그 어리석은 자축은 끔찍한 대가를 불러왔다.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박 하사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허름한 식당의 돼지고기가 단단히 탈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밤새 신음하다가 결국 의무실로 실려갔다. 의무관의 진단은 급성 식중독 및 장염. 그는 최소 3일간 의무대에 격리되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취사장의 절대 권력자이자 유일한 요리사가 전장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취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왕을 잃은 왕국은 혼란에 빠졌다. 박하사의 지시만 따르던 다른 취사병들은 수백 명분의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밥을 태워 먹었고 국은 소금물이 될 정도로 짜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뭐야? 어제보다 더 맛이 없잖아. 도저히 못 먹겠다.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최일구 상병을 필두로 한 병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식당은 거의 폭동 직전의 분위기였다. 소식을 듣고 중대의 행정보급관이 한달음에 취사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주방과 무능한 취사병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당장 오늘 저녁 배식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주방 구석에서 다른 이들이 어질러 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이병이었다. 행정보급관은 며칠 전 병사들 사이에서 돌았던 감자국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을 불렀다.
어이, 강이병, 이병, 강민준, 니오. 오늘 저녁 네가 책임지고 300인분 식사 준비해봐. 할 수 있겠나? 그의 말에 주방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다른 취사병들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 어리바리한 신병이 말도 안 돼. 하지만 민준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엉망인 주방과 형편없는 식재료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이곳은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최악의 주방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느꼈다. 굶주린 수백 명의 병사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셰프로서의 자존심을. 그는 고개를 들어 행정보급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신병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다시 고쳐맸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취사병들의 불신과 조롱의 시선이 느껴졌다. 부대 전체가 그가 만들어낼 또 다른 꿀꿀이죽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한 명의 천재 셰프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그의 첫 번째 마스터피스를 맛보게 될 시간이었다. 강민준이 저녁 배식의 총책임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저녁 시간을 기다렸다. 야, 오늘 저녁 그 신병 놈이 한다며 감자국 하나 맛있게 끓였다고. 아주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최일구 상병은 동기들과 함께 혀를 차며 말했다. 오늘 메뉴가 닭곰탕이랑 제육볶음이라는데 두고 봐라. 분명 닭 비린내 나는 멀건 국물에 고무 씹는 것 같은 돼지고기 볶음이 나올 거다. 나는 차라리 PX 가서 라면이나 사 먹어야겠다. 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취사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 전쟁터의 지휘관은 이제 박종구 하사가 아닌 강민준 이병이었다. 그의 모습은 어제의 그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거기 양파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닙니다. 0.3cm 두께로 균일하게, 그리고 달근 끓는 물에 3분간 데쳐서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의 지시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전문가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다른 취사병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그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그는 먼저 닭곰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는 보급으로 나온 질 낮은 냉동닭을 끓는 물에 데쳐 잡내와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리고 양파와 파 뿌리,
통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닭과 함께 거대한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고 뽀얀 육수가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보통의 취사병이라면 그대로 배식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요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다른 취사병들이 기겁하는 것을 무시하고 육수 위에 달걀 흰자를 풀어 넣었다. 저 미친놈 귀한 달걀을 국에다 버리고 있잖아.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달걀 흰자가 익으면서 육수 표면의 모든 기름기와 불순물들을 자석처럼 끌어안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걷어낸 달걀 덩어리 밑으로 드러난 것은 뽀얀 국물이 아닌 마치 수정처럼 맑고 황금빛을 띠는 완벽한 콘소메 촌소메였다. 다음은 제육볶음이었다. 그는 질기고 뻣뻣한 볶음용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취사장 구석에 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그 파인애플을 믹서에 갈아 돼지고기 위에 쏟아부었다. 파인애플의 효소가 질긴 단백질을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고추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배를 갈아 넣어 맵고 달고 시원한 완벽한 양념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뜨겁게 달군 거대한 철판 위에서 고기를 순식간에 볶아냈다. 그의 현란한 손놀림에 철판 위에서는 불맛이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마침내 저녁 배식 시간이 되었다. 취사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음식 냄새부터가 달랐다. 늘 나던 역한 짬밥 냄새가 아닌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아주 고급스럽고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반신반의하며 식판을 들었다. 그들의 식판 위에는 평소와 똑같은 닭곰탕과 제육볶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 닭곰탕은 맑고 투명했으며 제육볶음은 완벽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최일구 상병은 코웃음을 치며 가장 먼저 닭곰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혀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맛을 그의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닭곰탕이 아니었다. 이것은 닭의 모든 정수가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는 하늘의 국물이었다. 맑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풍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제육볶음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이게 어떻게? 고기는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다. 뻣뻣했던 돼지고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고 양념은 맵고 달고 짜고 고소한 모든 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다. 식당 안에는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행복한 소리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나지막한 감탄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맛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군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국물 한 방울,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비워냈다. 그리고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식사가 끝나고 병사들은 모두 똑같은 곳을 쳐다보았다. 바로 주방의 작은 창문이었다. 그 창문 너머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신병 강민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최일구 상병은 자신의 텅 빈 식판과 강민준의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완전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나약한 신병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 자리에는 부대 전체를 경악시킨 미스터리한 천재 요리사가 서 있었다. 그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이 만들어낸 기적의 저녁 식사에 대한 소문은 날개가 돋친 듯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이제 식사 시간을 더 이상 고역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유명 맛집의 신메뉴를 기다리는 미식가들처럼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메뉴는 뭐래? 강 이병이 직접 하는 거 맞아. 그들은 더 이상 강민준을 고문관 신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를 존경과 경애를 담아 강 셰프 혹은 취 사장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최일구 상병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보디가드가 되었다. 그들은 주방 입구에서 다른 병사들이 민준의 요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경비를 섰다. 주방의 다른 취사병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민준을 질투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현란한 칼질과 절대적인 미각, 그리고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의 지휘력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조수가 되어 그의 모든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한 명의 천재가 군대에서 가장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었던 공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의 완벽한 주방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종구 하사가 없는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뒤 식중독에서 회복한 박 하사가 의무대에서 퇴원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신병 강민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분노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준의 기적의 짬밥에 대한 소문은 사병들 사이를 넘어 간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이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 여단장 이현수 대령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현수 대령은 뼛속까지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남모르는 비밀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알아주는 미식가였다. 그는 휴가를 나갈 때마다 전국의 맛집을 순례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값비싼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시장 골목의 허름한 노포까지 가리지 않았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이란 지친 삶을 위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식당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관의 보고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짬밥이 맛있어봐야 짬밥이지 별일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혀로 직접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는 평범한 점심시간에 예고 없이 구중대 식당을 찾아갔다. 공성 여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자라목처럼 굳어 경례를 붙였다. 다들 편히 식사 계속하도록. 나는 오늘 우리 장병들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와봤을 뿐이다. 이현수 대령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줄을 섰다. 그날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오이무침, 아주 평범한 한식 백반이었다. 대령은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된장찌개의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눈이 아주 살짝 커졌다. 아, 이것은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보통의 군대 된장찌개에서 나는 텁텁하고 짜기만 한 그런 맛이 아니었다. 국물은 맑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구수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국물이 단순히 된장만 풀어서 끓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든 채소 육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이번에는 계란말이를 맛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군대의 계란말이는 보통 퍽퍽하고 딱딱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계란말이는 마치 프랑스 요리의 오믈렛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촉촉했다. 오이무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삭한 식감이 완벽하게 살아있었고, 양념은 맵고 짜고 시고 단맛이 단 0.1g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확신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군대 밥이 아니다. 이건 요리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잘하는 취사병의 솜씨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진짜 프로페셔널 셰프의 솜씨였다. 식사를 마친 그는 중대장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오늘 취사 당번이 누군가 잠시 후 강민준 이병이 그의 앞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 긴장한 기색 없이 꽃괴란 자세로 대령에게 경례를 했다. 이현수 대령은 그의 눈과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에는 칼질로 인해 생긴 희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군인의 손이 아닌 요리사의 손이었다. 대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물렸다. 그리고는 민준과 단둘이 마주 섰다. 그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 이병 강민준, 자네 솔직하게 말해봐. 군대 오기 전에 무슨 일 했나? 그 질문에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알아봐준 이 남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어 이현수 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덤덤하게 그러나 그 어떤 폭탄 선언보다도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요리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현수 대령의 얼굴에 엄청난 충격과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그의 부대에 전설이 숨어 있었다. 여단장 이현수 대령이 다녀간 후 구중대 취사장에는 기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현수 대령은 강민준의 정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대 안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장병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 아래 여단 전체에 일주일에 한 번 특식의 날을 지정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범부대로 바로 구중대를 지목했다. 그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질 좋은 신선한 식재료들을 구중대 취사장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가 강민준이라는 숨겨진 보석의 진짜 실력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게 강민준의 전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특식의 날, 취사장에는 두툼한 1등급 한우 등심이 보급되었다. 다른 취사병들은 그 귀한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간장 양념에 재워
불고기나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주방의 지휘관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다른 취사병들에게 감자와 양파, 버섯을 볶아 가니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직접 거대한 철판 앞에 섰다. 그는 등심을 두툼하게 썰어 소금과 후추만으로 간단하게 밑간을 했다. 그리고 철판을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봐. 스테이크는 마이야르 반응이 생명이야. 그는 전문 용어를 쓰며 설명했다. 그는 뜨거운 철판 위에 고기를 올렸다. 칙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기 시작했다. 그는 버터와 타임, 로즈마리를 녹여 고기 위에 계속해서 끼얹어주며 향을 입혔다. 그리고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익은 고기를 꺼내 잠시 레스팅을 시켰다. 그날 구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난생 처음으로 군대에서 진짜 스테이크라는 것을 맛보았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완벽한 스테이크.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맛을 음미했다. 두 번째 특식의 날, 보급된 재료는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였다. 민주는 그 재료들로 직접 생면 파스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밀가루와 달걀을 반죽하여 얇게 밀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페투치네 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토마토와 각종 채소를 몇 시간 동안 푹 끓여 아주 깊고 진한 라구 소스를 완성했다. 병사들은 늘 불어터진 인스턴트 라면만 먹다가 처음으로 쫄깃하고 신선한 진짜 파스타를 맛보았다. 그들의 미각은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면 그는 직접 빵가루를 만들어 튀김의 바삭함을 극대화했고, 닭볶음탕을 하는 날이면 닭을 우유에 재워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짬밥은 요리가 되었다. 강이병의 전설은 이제 구중대를 넘어 대대 전체로, 그리고 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른 부대 병사들은 구중대 병사들을 부러움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민주는 부대 전체의 영웅이자 아이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행복한 식사 시간에 재앙이 다시 돌아왔다. 식중독에서 회복한 박종구 하사가 취사장에 복귀한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주방의 분위기에, 그리고 자신을 본체만체하고 오직 강민준의 지시만 따르는 취사병들의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저 신병놈이 내 왕국을 빼앗아. 그는
강민준을 짓밟고 다시 이 주방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그날은 여단장 이현수 대령이 가장 좋아한다는 특제 카레가 나오는 날이었다. 강민준은 아침부터 수십 가지의 향신료를 직접 배합하여 최고의 카레 소스를 만들고 있었다. 박종구 하사는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그 거대한 카레 솥에 소금 한 봉지를 전부 쏟아 부어버렸다. 이제 너는 끝이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돌아온 민준은 소스의 맛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거대한 감자 몇 알을 가져와 껍질을 벗겨 솥 안에 던져 넣었다. 감자가 짠맛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설탕과 식초를 조금 더 넣어 맛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최일구 상병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강민준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이자 감시자들이었다. 박 하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일구 상병이 소리쳤다. 저희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사님께서 카레솥에 소금 넣는 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간을 좀 더 하려고. 박종구 하사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최일구 상병과 다른 병사들은 그 길로 행정보급관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박종구 하사가 저질러왔던 모든 식자재 빼돌리기와 비리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박종구 하사는 헌병대의 손에 이끌려 취사장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길고 길었던 부패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것은 강민준이 직접 싸워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음식이, 그의 진심이 다른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게 만든 더 위대한 승리였다. 강민준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다시 묵묵히 카레를 젓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안전해졌다. 박종구 하사가 헌병대에 끌려간 후 구중대 취사장은 완벽하게 강민준 이병의 왕국이 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군대의 짬밥은 매일같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여단을 넘어 군단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요리 인생에, 그리고 군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엄청난 도전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강철 대장이 부대 순실을 위해 그들의 부대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여단장 이현수 대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있는 가장 높은 분을
대접해야 했다. 그는 서울의 5성급 호텔 주방장이라도 헬기로 공수해 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강민준 이병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강 이병. 이현수 대령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무거웠다. 자네에게 우리 여단 전체의 명예가 걸린 부탁을 하나 하겠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점심 식사를 자네가 맡아주게. 그것은 한낱 이등병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무거운 임무였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요리사로서 그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맡겨주십시오. 모두가 그가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화려한 서양 요리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가 참모총장을 위해 준비하기로 한 메뉴는 바로 된장찌개와 흰쌀밥이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그래서 가장 완벽하기 어려운 바로 그 한식의 기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진수성찬을 다 맛보았을 저 높은 분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가장 정직하고 깊은 기본의 맛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최고의 쌀을 공수해 수십 번을 씻어 한 알 한 알 정성껏 밥을 지었다. 그는 전통 가마솥을 이용해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최고의 흰쌀밥을 만들어냈다. 된장찌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직접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각종 채소로 깊고 깨끗한 육수를 우려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숙성시킨 된장을 풀어 두부와 호박, 감자만을 넣어 끓여냈다. 그 안에는 어떤 불필요한 기교도 없었다. 오직 재료 본연의 맛과 끓이는 사람의 정성만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강철 대장은 여단장이 특별히 마련한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단출한 밥상 하나가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 그리고 잘 익은 김치 몇 조각, 그것이 전부였다. 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이강철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먼저 된장찌개의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 순간 그의 늘 엄격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흰쌀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사관생도 시절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고생한다며 차려주시던 바로 그 된장찌개와 흰쌀밥의 맛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졌다. 그는 눈을 뜨고 옆에 서 있는 이현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아이 대령, 내 총장님, 내 군 생활 40년 동안 먹어본 모든 밥 중에 오늘 이 밥상이 최고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밥을 지은 그 취사병이 누구인가 내가 직접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후의 이야기는 부대의 전설이 되었다. 강민준 이병이 사실은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셰프였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 그 진실 앞에 부대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시간이 흘러 강민준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쳤다. 모두가 그가 다시 파리의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저녁 후 그가 향한 곳은 파리가 아닌 바로 그가 복무했던 백두산 부대의 근처였다. 그는 부대 앞에 허름한 가게 하나를 얻어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의 식당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주나인 밥집. 그의 식당에서는 화려한 프랑스 요리 대신 매일 그가 군대에서 끓였던 그 따뜻하고 정직한 된장찌개와 닭곰탕 그리고 제육볶음을 팔았다. 그의 식당은 휴가 나온 젊고 배고픈 군인들로 언제나 북적였다. 그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그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미슐랭 별 3개를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다. 진정한 요리란 돈 많고 입맛 까다로운 비평가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의 텅 빈 위장과 허기진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그 화려했던 재능을 가장 낮고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다시 피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설의 셰프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짓는 행복한 밥집 주인이 되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한 천재 셰프의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군대 생존기. 밥이 이게 뭐냐 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밥 한 끼의 소중함과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민준 셰프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군대에 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이 가진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로 부자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손맛으로 배고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의 철학을 다시 배운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쾌한 웃음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탁 위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사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